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기준점 정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었고, 그리고 또 유럽 시장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출발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어렵게 머물렀고, 또 코스닥은 이제 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낸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초반에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증가를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관 외국인이 좀 매도에 잠깐 섰었다가 외국인이 이제 그 매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조금씩 증가해서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로 가면서는 굉장히 그 기관이 좀 매도 폭을 조금 줄였고, 또 외국인도 끊임없이 이제 그 매수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 끝날 무렵에 그 동시호가, 종가 동시호가에서 좀 사들어오면서 한 180억, 90억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오늘도 기록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걸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1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4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58.96포인트, 어제보다 0.16%, 조금 강보합권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 출발을 했지만 역시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초반에 좀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밀려서 한 0.3% 정도까지 중간에 좀 밀려 내려갔다가 외국인들이 매도 폭을 이제 급격하게 줄여서 올라왔고, 또 기관들도 더 이상 매도를 늘리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지수는 강보합권 이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9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93.42, 거의 이제 8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0.57%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4차례 막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해서 이게 박스권 같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이제 박스권 끝이 자꾸 이렇게 뾰족하게 수렴돼 가는, 위아래가 자꾸 만나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도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위든 아래든 빠르게 방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고, 기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평이나 일본 같은 게 다시 정배열이 좀 재정비되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산 게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뿐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코스피에서 193억을 산 거로 돼 있지만, LG화학 19억 사고, SDI 29억 사고, 현대차 83억 순매수하고, 요게 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38억, LG에너지솔루션 179억, SK하이닉스 235억 이렇게 팔았고요. 네이버도 315억, 카카오도 118억 이렇게 팔았고, 기아도 66억 순매도, 포스코홀딩스도 261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오늘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75억, 그 다음에 LG 화학 189억, 그게 이제 상위에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면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을 455억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215억을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한 20억 팔았고, 외국인이. LNF를 289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는 34억을 순매도를 했고, HLB를 오늘도 외국인이 23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유일하게 상위에서 LNF만 2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LG화학, 그 다음에 LNF 뭐 정도네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엇갈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수가 그걸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수대로 오늘 이제 그렇게 움직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SK, LG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 앞다퉈서 이런 얘기하고, 또 SK 시그넷이 영국에서 많지는 않지만 100억 규모의 첫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게 이제 기폭제가 됐고, LG 평택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충전 그 시장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가 70조 원 정도 보고 있네요. 예측치가. 그런데 2030년에 가면 410조랍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종목 중에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인데, 이게 이제 현대차, 현대페이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이거는 뭐,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더 떨어질 거다. LNG 선박 수주 등의 기대. 근데다가 뭐 기존에 이제 뭐 수주 많이 받고 이런 거는 뭐 지속되지만, 그런 거가 오늘 조선을 또 밀어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주들도 올랐는데, 이건 뭐 역시 재건이죠. 지금 재건이 뭐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레움시티 뭐 등등이 있는데, 또 튀르키예는 어젯밤 또 지진이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화학 쪽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NCC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원유를 정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납사죠, 나프타. 나프타하고 이제 막 그 찌꺼기는 게 이제 헤비 퓨어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방카시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의 원료와 제품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그 NCC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게 커져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300에 접근했다. 그래서 계속 흐름이 좋다. 그런데 이번 달에 중국이 이런 대형 NCC 그 시설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로 중국이 춘절 연휴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석유화학 쪽에 특히 이제 그 NCC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도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이상 고온, 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월 3주차에 그 톤당 $191 72센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한 14, 15% 정도 유연탄 가격이 떨어진 거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시멘트의 원가 비중 중에서 유연탄이 거의 30%에 33%, 3분의 1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멘트에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철근, 뭐 철강, 이거 뭐 어제에서 또 뭐 어제 시간회에서도 뭐 강세를 보이고 그랬는데, 철강 업계가 이게 이제 수요도 수요지만 가격 인상, 수요가 이제
생기니까. 현대제철이 열연강판 오늘 톤당 5만 원 이상, 포스코는 이달 초에 올렸는데 다음 달에 또 5만 원 올린다, 톤당. 뭐 이런 얘기 있고. 이게 이제 이유는 원자재인 철강석이 127달러 30센트까지 올랐다. 이거 왜 올랐냐면 중국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그냥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다. 오늘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그냥 시장이 횡보하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예상은 했지만 오늘 이제 옆걸음질을 치는 시장이었어요. 사실 뭐 옆걸음질 친다는 게 오르거나 차라리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는데 요즘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이틀 동안 이제 옆걸음질 치자마자 이제 투자자분들은 벌써 답답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이슈는 계속해서 이동해서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하는데 내가 가진 거는 꼼짝도 안 하는 것 같고 지수는 옆걸음질 치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불안해지고 뭐 폭풍전야 같고 뭐 이렇죠. 지금 딱 그럴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선방했어요, 나름. 오늘 이제 홍콩이 많이 무너졌는데 특히 이제 오후에 들면서 홍콩 증시가 급격하게 대형 빅테크나 뭐 제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홍콩이. 그리고 뭐 그 챗 GPT 관련된 그런 이제 테마 관련 주들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선방했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박스권이 이렇게 돼서 지금 4차례나 이게 실패하고 점점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 이게 이평선도 집중되고, 그러니까 통상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빼죽해져서 수렴하다가 위든 아래든 시장의 방향을 선택을 하고 그 방향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 그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하는 통설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런 현상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하죠. 근데 다행히 위로 가면 좋은데, 밑으로 가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며, 이거 겁나네. 이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기 전에 이제 시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뉴스 들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인접 국가까지 가고 10시간 동안 열차 타고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보니까 미군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전쟁 중인 국가에는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미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대통령의 날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5억 불의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쟁 난 지 1년 맞아서 이게 어떻게 종식되고 재건 어쩌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온 미국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것도 이제 궁금해졌어요. 뭐 일반적인 얘기 말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하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김치국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싸우자는 얘기까지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어서 지구상의 또 하나의 그 휴전 국가를 우크라이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러시아는 그 어떻게 대체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보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뭐 제재를 또 한다 그러는데 뭐 제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다 했잖아요. 석유 가격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 옛날에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독일도 2차 대전 때 그리고 독일은 900일을 봉쇄를 했는데도 러시아를 못했죠. 그래서 역시 뭐 북극곰이 갖고 있는 최대 주특기는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존버 아닌가. 뭐 버티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옛날에 나폴레옹 뭐 독일도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내세워서 그게 가능할까? 그 어떻게 보면 패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보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뉴욕 시장이 열리기 전에 월마트하고 홈디포 아시죠? 네, 홈디포. 홈디포에 가면 뭐 없는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 집을 자기네가 고치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문, 창문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뭐 수도꼭지 뭐 이런 거. 그럼 월마트는 이제 먹고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소매 판매를 그것들의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그동안 뭐 수치로 막 얘기한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홈디포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철물점 같은 거. 철물점이라면 좀 뭐하지만 규모도 엄청 크죠. 예, 저도 이제 그쪽에서 한테 많이 사다가 고치고 그랬는데, 심지어 여기서 뭐 자동차 엔진 오일까지 다 팔아서 거기서 막 바꾸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우리 PCE,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연준이 제일 CPI보다 더 신경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기술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수렴해야 되는데 그 변곡점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면 좋아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침없이 갈 가능성이 있고 야 이제 안 되겠는데 이러면 거침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로 예측치는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에 비해서 0.5%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어는 0.4, 0.4. 그럼 높은 거예요, 이거. 지난달에 0.1이었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연준이 이게 0.5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연준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발표되면 일단 시장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어떻게 시장이 그거를 또 좋은 쪽으로 틀어서 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말씀드려서 요새 기회만 있으면 오르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오르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대로 나온다면 이건 좀 방향 전환이 뭐 어차피 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고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오르고 싶어 하니까 한번 우리는 따라갈 때까지 따라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넣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PC 숫자가 높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고 물렀으면 시장이 개별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제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있다.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얼마 동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 몇 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썸네일이나 얘기 중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벌써 10%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댓글에다가 이제 그거 택도 없다 그러면서 하셨는데, 뭐 어제는 뭐 많이 올라서 맞나보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개별 종목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개별 종목은 무슨 실적이 꼭 좋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 테마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짧은 기간에 그 종목 장세가 일어나면 화려하죠.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근데 이게 장미 같아서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찔리지 않으면 참 좋은데 찔립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개별 종목.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물량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튀어 나갈 때 물량이 없어야 돼요. 위에 물량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택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 체크가 좀 하면서 시장이 납득할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원칙 매매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렇게 움직이자.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가지 말자. 근데 뭐 이제 제가 줌 라이브에서도 지난주부터 암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은 그래도 꽤 올랐어요. 그런데 그건 뭐 이제 본격 시작되면 더 그러죠. 근데 이제 끝에 잘해야 돼요. 종목 장세는. 그건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종목 장세 끝나가는 것 같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월마트, 홈디포 실적, 그리고 PC 이거를 이제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내일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거는 월마트, 홈디포 실적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이제 PC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장이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